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중화반응이라는 거 하려면은, 자, 중화반응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그러려면 일단 산과 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산과 염기 중학교 때도 배우지 않니? 맞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산이라는 물질과 염기라는 물질이 있어. 자, 이 산과 염기의 정의가 사실은 세 가지가 있거든. 정의가. 아리니우스 정의라는 게 있고, 그죠? 니네 화학원 공부한 친구들은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죠? 아리니우스 정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라는 게 있고요. 뭐 과학자 이름이지? 그 다음에 루이스 정의라고 하는 이렇게 세 가지 정의가 있어. 그럼 니네 앞에 산화환원에서도 나오지만 산화환원도 정의가 여러 개가 있었지. 얘도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에 써져 있는 정의로 갈수록 더 넓은 범위의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지? 뭐 이렇게 쓰나? 포함관계 우리가? 맞냐? 그래서 아레니우스 정의로 설명이 안 되는 산이나 염기는 이제 브랜스테드 로우리로 설명을 하고, 또 브랜스테드 로우리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는 이제 루이스 정의라는 걸로 설명을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산과 염기는 그냥 이 세 가지 정의를 그냥 뭉뚱그린 거다. 뭐 굳이 얘기하자면 아레니우스 정의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알겠니? 아레니우스 정의. 그럼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정의를 한 거야. 자,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에 따르면 자, 어떤 애들을 산이라고 부르기로 했느냐. 자, 물에 녹였을 때, 우리 물에 녹이면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수용액이라고 하지. 수용액을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물에 녹였을 때 수소이온을 내놓는 애들을 산이라 부르자 약속을 한 거야. 이게 아레니우스 정의야.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정의가 아레니우스 정의라고 보면 돼. 그러면 물에 녹였을 때 수소이온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뭐냐? 양이온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지는 이온화가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그치? 그 다음에 수소를 내놓으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수소를 갖고 있는 애들이겠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표적인 예시로 뭐 염산, 황산, 아세트산, 니네 다 아는 것들일 거야. 뭐 탄산, 뭐 질산, 여기 뭐 인산, 그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얘네들 옆에 지금 써 있는 화학식을 들여다보면 전부 뭐가 있냐? 이렇게 수소를 갖고 있지, 그지? 수소를 갖고 있어. 수소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일단 요건 암기를 좀 해야 되겠지? 암기를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얘네들을 물에 녹이면 수소이온, 양이온 내놓으면서, 그러니까 즉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지더라. 그럼 우리가 물에 녹았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지는 걸 뭐라 그래? 이온화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예시로 써져 있는 애들의 이온화식이라 그래. 그래서 이온화가 되는 걸 화학 반응식 형태로 나타낸 걸 이온화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 이온화식이 나와 있지. 맞지? 이온화식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 쓸 줄 알아. 근데 이게 단순히 쓸 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게 일종의 화학 반응식이잖아. 그럼 잘 봐. HCl 하나가 물에 녹으면 수소이온 하나와 염화이온 하나 나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야. 자, 얘를 그냥 하나라고 표현할게. 일단 하나야. 얘 하나를 물에 녹이면 이온이 몇 개 생기는 거야? 2개가 생기는 거야. 알겠니? 얘 하나당 양이온 하나, 음이온 하나. 이 경우에는 이제 1대1로 나뉜다는 얘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황산 같은 경우에는 수소이온 2개에 황산이온 하나. 즉 이온화가 될 때 양이온과 음이온이 2대1로 이온화가 되니까 얘 하나를 물에 녹이면 이온은 몇 개가 존재한다? 3개가 존재하겠다. 그 중에 2개가 양이온, 하나가 음이온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나머지 애들도 같은 방식이야. 다 이온화가 돼. 그래서 얘네들, 산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뭐야? 수용액 속에 수소이온이 들어있게 되더라. 근데 굳이 하나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이온화 됐을 때 자, 여기 수소나 아니, 염산이나 아세트산이나 질산처럼 하나를 녹였을 때 수소이온이 하나가 이온화가 돼서 하나가 생기는 애들은 일가라고 표현해. 일가. 얘네들은 일가산이야. 일가산. 일가산. 가수라고 표현하거든. 얘는 일가산이야. 일가산.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황산처럼 또는 탄산처럼 이온화가 됐을 때 수소이온이 2개가 생기는 애들은 이가산이라고 표현하죠. 이가산. 자, 교육과정상 이가산은 사실 거의 안 나옵니다.
대부분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일가산이라 보면 되는데 조금 어렵게 내려고 그러면 이제 일가산하고 이가산을 같이 내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이온화식에서 얘네 하나당 얘네가 수소이온이 몇 개가 이온화 되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니네 봐라. 보통 이온화라 그러면 니네 앞에서 배운 이온결합 물질들이 물에 녹으면 양이온, 음이온 나뉘는 이온화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얘를 보면 어때? 얘네들은. 여기에 산이라고 써져 있는 애들은 전부 구성원소가 비금속이거든? 즉 공유결합 물질이야. 공유결합 물질. 얘네 다 공유결합 물질이야. 그래서 왜 니네 앞에서 1학기 때 공유결합 물질 배울 때 대부분의 공유결합 물질들은 물에 녹아서 분자 상태이기 때문에 수용액일 때 전류가 안 통한다 배우는데 예외적으로 수용액에서 통하는 애들이 있다라고 배우잖아. 그게 얘네들이야, 얘네들.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들인데 특이하게 물에 녹으면 양이온, 음이온으로 나뉘어지더라 이거야. 아무튼 이렇게 수소이온 내놓는 애들이 산인데, 그래서 산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에 녹으면 공통적으로 수소이온을 내놓더라 이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이 공통된 수소이온 때문에 얘네들에게서는 어떤 공통된 성질이 나타나게 되고요. 산이라고 부르는 애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성질이다. 그래서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 거야? 산성이라고 하는 거야. 산성. 알겠니? 산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산이라고 하는 애들을 일반화해서 쓰면 수소는 다 갖고 있으니까 H고 뒤에 음이온들만 다 다르잖아. 그래서 H 보통 A라고 써가지고 이온화식은 H 플러스와 A라는 음이온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그냥 일반화해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보면 뭐 이온화 모형글에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얘네들 이 해당 분자들이야, 얘네들. 분자들이 이온화 됐을 때 각각 수소이온과 음이온이 몇 대 몇으로 나뉘어지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여기 보면 나오죠? 이렇게 H2니까 뭐겠어? H는 무조건 플러스잖아. 그럼 H가 두 개란 얘기는, 그러니까 니네 분자가 이온화가 되든 이온결합 물질이 이온화 되든 결합하고 있을 땐 중성이어야 되니까 1 플러스짜리가 두 개란 얘기는 뒤에 SO4가 하나니까 얘 뭉태기로 다니는 애니까 얘가 2 마이너스구나 라는 것도 이렇게 알 수 있으면 돼요. 아무튼 요 산이라고 하는 애들은 공통되게 수소이온 갖고 있다 보니까 공통된 성질을 나타나더라. 그러면 그 공통된 성질에 뭐가 있느냐 지금 여기 나와 있지? 그래서 산액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성질을 산성이라고 한다. 그지? 누구 때문에? 공통된 이온인 수소이온 때문이다.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첫 번째. 맛을 보면 신맛이 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위에 써져 있는 얘네들이 아니더라도, 물론 내가 염산을 직접 벌컥벌컥 먹을 수는 없지. 신맛 나는 건 둘째치고 나 죽겠지. 황산도 마찬가지겠지.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좀 약한 산이 있거든. 그런 애들은 물에 굉장히 많이 희석시켜 먹을 수는 있어. 대표적인 게 아세트산이야. 아세트산을 한 3% 농도로 물켜주면, 그러니까 97%가 물이겠지. 나머지 3%가 이게 식초야. 먹을 식초 니네 보면 어때? 신맛 나잖아. 아니 식초를 벌컥벌컥 먹진 않지. 그지? 식초를 보통 음식에 이렇게 조미해서 먹으면 신맛 나잖아. 그럼 바꿔 말하면 여기 언급된 산 외에도 신맛이 나는 뭐 과일이나 음료수에는 뭐다? 산들이 들어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예를 들어 레몬 굉장히 시큼하지. 뭐 들어있다? 시트르산이라는 산이 들어있는 거고, 식초에는 방금 얘기했듯이 아세트산 들어있는 거고. 우리가 김치도 좀 오래 숙성시키면 점점 신김치가 되잖아. 그 신김치에서는 발효가 일어난 결과 젖산이라는 게 생긴 거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산균 음료도 젖산이 생긴 거고. 그 외에도 또 뭐 있냐? 예를 들어서 니네 벌레 물리지. 벌레나 모기, 침 성분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야? 산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걔네가 내 피부에 있는 피를 흡혈을 하면 어떻게 돼? 걔네들이 그 침 성분이 내 몸에 들어오면서 산성을 띠니까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서 부어오르고 가려운 거거든. 폼산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폼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니네 그 대표적으로 비타민C 있지, 비타민C. 뭐 비타민C의 대명사 뭐 레모나 같은 거 있는데, 여기 레모나 있거든? 어디 갔어? 없어졌네. 먹으면 신맛 나잖아.
그 비타민 C 자체가 약간 산성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니네 중학교 때인가? 내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중학교 가정 시간에 배우는데 우리 과학 시간에는 비타민을 A, B, C, D, E로 이렇게 배우는데 가정 시간에 그걸 이름으로 배우거든. 뭐 예를 들어 비타민 B는 리보플라빈, 비타민 C는 아스코르브산 뭐 이렇게 여기 산 들어있는 거 아스코르브산.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 또 다양한 산들이 존재한다. 어쨌든 먹으면 공통적으로 뭐다? 신맛 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온화가 됐다라는 건 수용액 속에 양이온음이온 들어있는 거니까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연결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양이온은 마이너스극 쪽 이동할 거고 음이온은 플러스극 쪽 이동하면서 어떻게 돼? 즉 수용액에서 뭐다?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이제 전류가 흐른다는 거야. 자, 꼭 산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는 애들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 전, 해, 질이라고 부르는 거. 알겠어? 전해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 산이라고 하는 애들은 금속하고 반응을 해서 뽀글뽀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염산이 들어있어. 위에 써져 있는. 여기 염산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다 내가 어떤 금속 조각을 집어넣잖아? 그럼 거기서 그 금속 표면에서 뽀글뽀글 기포가 발생한다. 그게 수소기체야. 자, 요건 앞에 산화환원에서 나오거든. 그지? 이 금속하고 이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 사이에 산화환원이 일어나면서 수소기체가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앞에서 금속의 반응성 내가 얘기를 했다만 아무 금속하고나 반응하는 건 아니지? 어떤 금속하고?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하고 만났을 때만 일단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구리라든가 금이라든가 반응성이 매우 작은 애들은 그러니까 염산에 집어넣더라도 그러니까 반응하면 금속은 녹아버리는 거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염산에다가 얘들아 니네 여기 염산에다가 금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금.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반응 안 합니다. 금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니네 혹시 왕수라고 들어봤냐? 왕수? 그러니까 염산에다 금 넣으면 안 녹거든, 금이. 근데 염산하고 질산을 일정한 비율로 섞잖아? 거기다가 금을 집어넣으면 없어져. 녹아버려. 그래서 그 물은 염산하고 질산을 섞은 얘는 야, 금도 반응성이 제일 작은 금도 녹이네. 너 왕이구나. 그래서 왕수야. 이제 염산하고 질산을 일정한 비율로 섞으면 그렇게 되는데 일단 반응성이 큰 금속하고만 수소가 반응해서 수소가 발생한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대표적인 화학 반응식 하나 써져 있지. 자, 요 반응 자체는 무슨 반응이다? 요건 산화환원 반응이야. 알겠어? 요 반응 자체는 산화환원 반응이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탄산칼슘이란 성분이랑 산이랑 만나면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한대. 이산화탄소. 그지? 자, 참고로 니네 탄산칼슘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지? 우리 흔히 말하는 대리석, 석회암, 뭐 그 다음에 방해석이라는 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조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 이런데 이제 탄산칼슘 성분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왜 요즘 내리는 비는 산성비라 그러잖아. 대리석 기둥에 멋지게 조각해놨는데 몇 년 후에 가보면 그 조각들이 되게 희미해져 있거든. 그죠? 산성비 맞으면서 그 대리석의 성분인 탄산칼슘이 이산화탄소로 변해서 다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대리석이 부식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탄산칼슘 성분하고 만나면 이와 같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반응식 쓴 거지. 꼭 염산이 아니더라도 질산도 되고 황산도 되고 다 되는 거야. 그래서 반응하면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기체가 발생해서 날아가고 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리석 같은 경우에 부식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렇게 묶어서 자 뒤에 가면 지시약이라는 거 따로 정리를 할 텐데 이 산수용액에다가 지시약을 떨어뜨리면 색깔 변화가 다 똑같이 나타나더라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여기 보면 리트머스 종이라는 게 있잖아.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산성 용액을 떨어뜨리면 그 종이가 붉게 변하거든. 그러니까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염산을 떨어뜨려도 붉은색으로 변하고 황산을 떨어뜨려도 붉은색으로 변하고 아세트산을 떨어뜨려도 어떤 걸 떨어뜨려도 붉은색 변한다 이거. 동일한 색깔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야. 산이라고 하는 애들은 다 동일한 색깔 변화가 나타난다. 그 지시약의 색깔 변화는
뒤에 가면 따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산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렇게 색깔 변화가 다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거 정도로만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산이라고 하는 애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성질이란 말이야. 그러면 산이라고 하는 애들은 뭐는 다 다르다 그랬지? 음이온은 다 다르다 그랬잖아. 음이온은. 그지? 그럼 이 음이온에 의해서는 뭐가 나타나? 야, 염산이랑 황산이 공통된 성질도 있지만 서로 다른 성질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다른 성질은 음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산의 특이성 이렇게 불러. 산의 특이성. 공통된 성질은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산마다 조금씩 다른 성질은 바로 음이온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산의 특이성이라고 부른다 라는 거 명심해 두시면 되겠다. 알겠니? 좀 적지 그러니? 시간을 좀 줄게. 적어봐. 요렇게 띄워놓을 테니까 요거 다 적으면 밑에 내려줄게. 필요한 거 빨리 적으세요. 아니면 사진 찍어. 사진 찍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지? 도현이 너도 사진 찍어서 사진 찍어서 집에 가서 옮겨 적으면 되잖아. 그지? 됐냐? 밑에 거도 밑에도 써져 있는 거 있잖아. 요것도 써야지. 그죠? 자, 그래서 요 페이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옆에 보면 이제 조그맣게 여기 다 써져 있지? 뭐 산의 특이성은 음이온이 달라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하고 금속이 반응할 때는 그죠? 여기 보면 마그네슘, 아연, 철 같은 애들이 대표적으로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애들이거든? 그런 애들은 반응하지만 금이나 은처럼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은 애들하고는 반응을 안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해열제라든가 진통제 같은 데도 산이 포함되어 있다. 그지? 라는 것도 이렇게 조그맣게 각주로 달려있는 것도 좀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요거 나오지.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산성이라는 게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걸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확인하는 실험. 산성이라는 게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나는구나를 니네가 모르는 상황이었어. 근데 실험을 해서 알게 된 거야. 자, 예를 들자면 봐라. 요 그림을 봐. 여기 이제 밑에 거름종이가 하나 있어. 거름종이. 그지? 거름종이가 있는데 자, 종이 자체에다가 이제 양쪽에다 집게를 꼽아갖고 전류를 흘려주는데 승겸아, 종이는 전기가 안 통하잖아. 그럼 그 종이가 전기가 통하게 하려고 질산칼륨이라는 수용액에 적시는 거야. 자, 참고로 질산칼륨이라는 게 물에 녹아있는 수용액이잖아. 그러면 질산칼륨 수용액에는 얘는 이온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질산이온이라는 거하고 칼륨이온이라는 게 들어있거든. 그걸 거름종이에 적시면 이 거름종이 표면에 질산하고 칼륨이온이 존재를 하겠지. 그래서 집게 연결한 다음에 전류 흘리면 걔네가 이제 움직이면서 전기 통하게 해주는 거야. 야, 요 질산칼륨도 아까 얘기했듯이 전해질인 거야. 수용액일 때 전기 통하면 무조건 전해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가 안 통하는 거름종이를 전해질에다가 적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이 리트머스 종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올려놓은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가운데다가 이제 실을 하나 올려놓는데 여기 보면 뭐야? 염산을 적신 실을 이렇게 올려놓는다 돼 있지. 자, 그러면 염산에 젖어 있는 실은 당연히 이 안에 수소이온하고 뭐야? 염화이온이 들어있을 거야. 자, 그럼 여기다 표시를 해볼게 봐. 이 거름종이에 표면에는 당연히 칼륨이온 존재할 거고 질산이온도 존재하겠지. 질산칼륨에 적신 거니까. 그 다음에 묽은 염산에 적신 실을 가운데 올려놨으니까는 당연히 여기에 수소이온 존재할 거고 염화이온이 존재할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 플러스고 연결한 다음에 전류를 흘려줬어. 자, 그랬더니만 시간이 지나면 마이너스극 쪽으로 점점 이렇게 뭐야? 붉은색으로 변해가더라는 거야. 요 옆에 그림처럼. 그러면 야,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양이온들은 마이너스극으로 이동을 할 거고 음이온들은 플러스극으로 이동을 할 거야. 그지? 자, 이거 조심해야 돼. 특히 질산칼륨도 이동을 하는 거야. 단지 눈에 안 보여서 확인이 안 되는 건데 그럼 어쨌든
마이너스 극 쪽으로 푸른색 리트머스가 붉은색으로 변해갔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쪽으로 산성이 나타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때문에 나타나는 거 아니냐? 수소이온 아니면 칼륨이온 때문에 나타나겠지. 그럼 누구 때문에 산성이 나타나느냐? 산성이 나타나면 붉은색 변하는 거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이야 우리가 수소이온 때문이라는 거 알지만 모른다고 쳐. 만약에 칼륨이온 때문이라고 쳐봐. 그러면 만약에 나머지는 다 그대로 두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질산칼륨만 예를 들어 질산칼슘으로 바꿔버리면 만약에 칼륨 때문에 색깔이 변한 거였다면 이걸 칼륨 대신에 칼슘으로 바꿔버리면 색깔이 안 변해야 되겠지.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실험을 해봤대. 칼슘으로 바꿔봤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깔이 변하더래. 그럼 그 얘기는 누구 때문인 거다? 칼륨 때문이 아닌 거니까 나머지 누구? 그렇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수소이온 때문에 색깔이 변한 거구나. 즉 수소이온 때문에 산성이 나타나는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 어? 아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용액을 다른 걸로 바꾸는 거지. 질산칼슘이나 이렇게 칼륨 이온이 아닌 다른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을 바꿔. 그러면 얘 때문에 색깔이 변한 거면 다른 걸로 바꾸면 색깔이 안 변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질산칼륨이 아니라 질산칼슘, 뭐 질산나트륨 이 수용액으로 바꿔서 해도 색깔 변하더라 이거지. 그럼 결국에는 칼륨 이온 때문은 아니라는 거니까 아 수소 이온 때문에 색깔이 변했구나. 그럼 수소 이온 때문에 산성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냐 승겸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산성을 확인해서 아 산성이라는 게 뭐야? 저기 때문에 수소 이온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거 확인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염기가 나오는데 염기 넘어가기 위해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잠깐 쉽시다. 자 여기서 아까 요거 잠깐 지울게. 요렇게 지금 산이 있잖니 그지? 근데 우리가 산을 또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 해봐. 지금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는 염산, 황산, 질산 요 세 놈은 우리가 강한산이라고 불러. 강한산. 그런데 밑에 있는 두 놈이 있지. 아세트산하고 탄산은 우리가 약한산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게 산의 색이라 그래가지고, 그지? 산을 강한산과 약한산으로 나눠. 줄여서 강산, 약산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요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냐, 그지? 기준이 뭐냐? 이건 뒤에 염기도 마찬가지인데, 수용액을 만들었을 때, 이온화가 되는 정도. 이온화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나누는 거야. 그래서 강한산이라고 하는 애들은 거진 100%. 물에 녹였을 때 100% 이온화가 되고요. 약한 산은 한 1, 2%밖에 이온화가 안 돼.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온화 되는 게 100%라는 게 물에 잘 녹는다는 의미가 아니야. 강한 산이건 약한 산이건 물에 녹는 거와 상관없이 물에 동일한 양을 녹였을 때 녹인 애들 중에 몇 %가 이온화 되느냐야. 그러니까 밑에다 그릴게. 야, 염산하고 예를 들어서 아세트산이 있어. 자, 여기다 내가 염산 분자를 100개를 녹여. 자, 아세트산 분자를 100개를 녹인다고 하자. 내가 지금 얘기했듯이 얘는 이제 강산이고 얘는 약산이란 말이야. 그러면 똑같이 100개를 녹여. 자, 그런데 같은 양을 녹인 거잖아. 그치? 둘 다 같은 양을 녹였어. 그랬는데 HCl은 그 100개가 전부 이온화돼. 100%야. 100개 녹였는데 100개가 다 이온화되면 100%지. 그러면 여기에 수소이온이 산술적으로 몇 개가 존재해야 돼? 아까 내가 이온화식을 잘 이해하는 염산 분자 하나당 수소이온 하나라 그랬잖아. 그럼 염산 분자가 100개가 녹아서 100개가 다 이온화가 되면 여기에는 당연히 수소이온이 몇 개? 100개. 그럼 염화이온도 몇 개? 100개 존재해야 돼. 그런데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 100개를 녹였는데 그 중에 한 개만 이온화 됐다고 하자. 그럼 여기에 이온이 몇 개 존재해? 수소이온. 그렇지. 하나지. 100개 중에 분자 하나만 이온화가 된 거야. 그럼 수소이온 하나에 아세트산 이온이 하나가 존재할 거거든? 그럼 나머지 99개는 이온화가 안 되고 그냥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분자 상태로.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99개는. 풀지 마. 그지? 그러면 같은 양을 물에 녹였는데 얘는 이온화가 거의 100% 되다 보니까 이온이 200개 존재할 때 얘는 100개 중에 하나만 이온화되면 1%지. 이온이 2개밖에 안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같은 양을 녹였을 때 이온화 잘 되는 놈이 수소이온이 많이 존재하고 잘 안 되는 놈은 수소이온이 적게 존재하거든. 이게 강산. 이런 게 약산이라는 거야. 그러면 자, 얘 이온 200개 존재하니까 전류 통해 안 통해? 통하지. 선생님 수용액에서 전류 통하면 뭐라고? 전해질. 근데 얘는 졸라 잘 통해. 200개니까. 강전해질이라고 하는 거야. 강전해질. 자, 얘는 수용액에서 전류 통해 안 통해? 안 통한다면 안 되지. 이온이 2개 존재하니까 통하긴 통하는데 굉장히 약하게 통해. 그래서 약산은 전해질은 전해질인데 약전해질이다 이렇게 얘기해. 저거 한 번 써주시면 돼요. 어? 2개 생기는 거 한 번 없어요. 아니 여기서 아까 이 식에서 봐봐. 얘 얘도 하나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하나가 녹아서 이온화가 되면 양이온, 음이온 합쳐서 2개 생기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얘 분자 하나가 물에 녹으면 이온 2개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게 일종의 화학 반응식이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에서 앞에 개수가 개수비잖아. 그거 이용하면 되는 거야. 근데 나머지 99개는 이온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고. 알겠니? 그냥 제 성질 이온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아니 이온화가 이제 되긴 되는데 얘는 한 번에 100개 되는 거고 얘는 그 이온화 되려면 졸라 오래 걸리고 이런 것 뿐이야. 근데 이제 늦자마자 이런 식의 차이가 있다 이거지. 그럼 이제 그래서 강산은 강전해질이고 약산은 약전해질인 거야. 그 다음에 니네 수소이온이 들어있으면 여기다가 금속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니? 반응성이 큰 금속 집어넣으면은 이 금속이 이 수소이온하고 산화환원 일으키면서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그랬잖아. 근데 산술적으로 얘는 수소이온이 많으니까 어때? 수소 기체가 동일한 양의 금속을 넣었을 때 얘는 수소 기체가 많이 발생하겠지. 맞아? 많이 발생할 거야. 근데 얘는 수소 기체가 발생하긴 한데 굉장히 적게 발생하겠지. 그래서 있잖아. 야.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풍선을 씌워놓는다고 치면은 얘는 풍선이 크게 커지지. 근데 얘는 풍선의 크기가 굉장히 작어. 자,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고 늦자마자는 이런 차이가 생겨. 근데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면 어떻게 될까? 얘는 내가 녹인 100개가 한 번에 이온화가 돼서 한 번에 다 수소기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풍선의 크기가 확 큰데 더 이상 변하지 않거든. 근데 이 약산이라고 하는 아세트산은 어때? 이거 하나가 수소기체가 되잖아? 그럼 남아있는 얘가 또 한 개씩 이온화가 된다고 천천히.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작지만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면 얘랑 풍선의 크기는 똑같아. 같은 양을 물에 녹인 경우라면. 근데 초반에만 이런 차이가 생긴다 이거야. 그래서 산을 우리가 이렇게 강산과 약산 나눌 수 있고 나누는 거는 이온화되는 정도다. 그리고 강산과 약산은 각각 이런 차이를 보인다. 라는 것도 메모를 좀 해둬라 이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가면 염기도 또 비슷하거든. 염기도 똑같이 강염기, 약염기 나누니까 산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갑시다. 자, 또 해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산 다 했으니까 이번 염기는 그냥 내용 비슷합니다. 그지? 단지 정의만 좀 다르다. 자, 두 번째 염기인데, 자, 염기는 어떤 애들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레니우스의 정의에 따르는 거거든. 그래서 물에 녹였을 때, 즉 수용액을 만들었을 때 수산화 이온이라는 걸 내놓는 애들을 염기라고 부르자 약속을 한 거야. 그죠? 아레니우스 정의에 따르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으려면 수산화 이온 갖고 있는 애들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보면은 자, 봐봐.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여기 보면 암모니아 이렇게 돼 있지. 맞아? 그래서 보면은 다 지금 뭘 갖고 있어? 이 화학식들을 보면은 다 OH를 가지고 있지. 자, 그런데 여기서 암모니아가 좀 특이한 놈이야. 암모니아. 예.
자, 내가 얘기했어. 이 정의는 이 정의는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의 정의거든. 그런데 아레니우스 정의에 따르면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을 내놔야 되고, 그러려면 수산화이온 갖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 지금 암모니아는 어때? 화학식을 보면 NH3라고 OH가 없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암모니아는 아레니우스 정의로는 염기일 수가 없는 애인 거야. 아레니우스 정의로는 염기가 될 수가 없는 애야.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염기는 아레니우스 정의에다가 암모니아 하나 더 더해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플러스 알파 해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레니우스 정의로만 따지면 얘는 염기가 될 수가 없는 애인 거야. 근데 염기성을 띠거든 사실 얘도.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정의에 의해서는 얘가 설명이 돼. 그리고 니네 이제 암모니아보다는 사실은 그래서 보통 얘가 뭘로 나오냐면은 보통 너희 공부할 때는 암모니아수로 보통 많이 나올 거야. 암모니아수. 그래서 우리가 암모니아 대신에 암모니아수로 표시하면 얘는 화학식의 NH4OH라고 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 아레니우스 정의로 OH 갖고 있는 놈에 해당이 되겠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이것도 하나 써놔. 그래서 암모니아 대신에 암모니아수라고 나올 수 있다. 그럼 어쨌든 얘네들도 아까 산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 물에 녹으면 이온화가 된다는 거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는데 음이온이 전부 수산화 이온인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대표적인 염기들 그래 이온화식이 지금 나와 있지. 맞아? 자 그런데 지금 봐봐. 얘네들은 어떻지? 아까 산과 달리 얘네들 마찬가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고 지금 음이온이 전부 공통적으로 수산화 이온인 건데 자, 얘네들은 아까 산과 달리 지금 NaOH니 KOH니 CaOH 하는 애들 정준아 하는 애들은 전부 무슨 물질이야? 아까 산은 공유결합 물질이었다면 얘네들은 전부 무슨 물질이야? 이온결합 물질이지. 이온결합 물질. 그지? 이온결합 물질인 거야. 그런데 아까 방금 얘기했던 암모니아 있지. 암모니아 수. 걔는 NH4OH라고 쓰기도 한다 그랬지. 자, 이온화식을 써주면 얘는 이온화가 되면 NH4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얘는 이제 공유결합 물질이지. 암모니아수 또는 암모니아는 지금 전부 비금속 원소로 돼 있으니까 얘는 공유결합 물질인 거야. 그지? 자,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이제 NaOH하고 얘네들 셋이 주로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혹시라도 암모니아가 나온다면 얘도 염기다. 다만 다른 애들과 달리 암모니아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돼. 자, 그래서 얘네들도 이렇게 이온화가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음이온이 전부 수산화 이온이다. 그지? 그럼 얘네도 똑같다. 지금 보면은 참고로 얘네는 이제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사실 한 개, 두 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냥 화학식 상으로 요거 한 개라고 칠게. 그러면 양이온 하나와 음이온 하나 생기지? 이렇게 수산화이온이 하나가 생기면 얘 또한 마찬가지로 뭐라 불러? 일가라 그래, 일가. 그래서 얘는 일가염기 이렇게 얘기해. 그럼 밑에 놈도 일가염기. 요렇게 두 개 내놓는 놈은 그럼 뭐라고 부른다? 이가염기 뭐 이렇게 또 표현해. 산과 마찬가지로 염기도 수산화이온 하나 내놓는 애는 일가, 두 개 내놓는 애는 이가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알겠니? 그럼 얘 암모니아수도 마찬가지 일가가 되겠지? 자,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뭐라고? 일가가 주로 나오긴 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온화 모형 그래서 나온 거 보면은, 그지? 그러니까 요거 이온화식 1대1로 나뉜다. 아까랑 똑같은 거야. 얘 하나라고 표현하면 얘 하나당 이온은 총 2개가 생기게 되는 거다. 알겠니? 1대1로 이온화가 되는 거고 얘는 1대1. 얘 같은 경우 1대2 이런 식으로. 참고로 뭐 아까 산도 마찬가지지만 너네 이렇게 이온화가 됐을 때는 있잖아. 그럼 또 이것도 물어볼 수 있거든. 이 플러스가 그냥 A라고 나와가지고 이게 1 플러스냐 2 플러스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니네 이 산도 마찬가지야.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 합은 항상 0이어야 됩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색깔로 구분을 해놨는데 음이온이 4개가 있는데 양이온이 2개만 있다 그러면 음이온 4개 더한 것과 양이온 2개 더한 값의 합은 0이 나와야 된다고. 알겠니? 그러면 양이온이 몇 플러스인지 혹은 음이온이 몇 마이너스인지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전하량의 합은 0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전하량의 합은 0이다. 그럼 똑같아. 자, 얘도 공통적으로 이제 이 수산화이온이 수용액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뭐가 나타난다고? 공통된 성질이 나타날 거고, 그럼 그 염기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성질 세 글자로 뭐라 불러? 염기성이라고도 불러요. 그럼 염기성에는 어떤 성질이 있느냐? 그제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염기가 나타내는 공통적인 성질. 자, 그거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이제 수산화이온 때문인 건데, 첫 번째, 자, 아까 산은 신맛이 난다 그랬잖아? 자, 염기는 뭐가 난다? 맛으로는 쓴맛이 납니다. 물론 니네 예를 들어서 이 수산화나트륨 원액 먹잖아? 염산 먹는 거랑 잽도 안 돼. 죽을 때까지 고통이 몸부림치다 죽는 거지. 양잿물이라고 들어봤냐? 양잿물 먹으면 죽거든? 그게 얘야, 얘. 이제 내장기관이 다 녹아내려요. 그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몸부림치다 죽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맛으로는 쓴맛이 나지. 직접 먹을 수는 없지만, 뭐 이제 좀 이따 여기 비누 칠하다 보면 쓴맛 나지. 비누 이렇게 입에 묻으면. 비누에 염기가 좀 들어있어서 그래. 어쨌든 맛으로는 쓴맛이 나고요. 자, 얘도 이온의 종류는 다르지만 어때? 양이온, 음이온 나뉘어져서 수용액에 이온들이 존재하니까 수용액에서 전류가 통하겠지? 자, 산이건 염기건 수용액에서 전류 통하면 무조건 뭐라고? 전해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전해질. 산도 전해질이고 염기도 전해질인 거다. 알겠니? 자, 세 번째. 산과 달리 염기는 대부분의 금속이나 탄산칼슘 같은 애들하고는 반응을 안 하더라는 거야. 자, 근데 조심할 게 있지.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반응하는 금속도 있단 얘기지? 그걸 조심해라. 반응하는 금속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애들? 마그네슘이나 뭐 알루미늄처럼 반응성 큰 애들하고는 좀 반응할 수 있어. 그럼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 이때도 수소기체 발생합니다. 알겠니? 만약에 반응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수소기체 발생하는 건 똑같아.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염기라고 하는 애 내가 아까 먹으면 죽는다는 이유가 내장기관 녹아내린다 그랬잖아. 바로 염기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염기를 직접 먹으면 큰일 나는 거고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비누 만드는 데 쓰이는 거, 비누. 근데 니네 비누 칠하면 어떻게 되지? 미끌미끌 하잖아, 그지? 비누 만드는 데 염기가 많이 쓰이는 거고 그래도 니네 비누 칠하다가 비누가 입에 묻으면 어쩌다가 살짝 맛보게 되면 쓴맛이 나는 이유인 거야. 그지? 염기가 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먹으면 큰일 나. 그지? 먹으면, 니네가 먹을 일은 없겠다만, 그지? 그래서 니네 그거 있지. 하수구 세정제에도 이 염기가 쓰이거든? 우리 흔히 뭐라고 하지? 락스라고 표현하잖아. 그래서 니네 하수도가 막히는 원인의 99%가 뭐야? 머리카락이 엉겨 붙어서 막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락스를 부어놓고 1시간 정도 지나면 머리카락 흐물흐물해지거든? 그럼 그때 흐르는 물을 흘려보내면 이제 그 씻겨 내려가면서 막혔던 게 뚫리는 거야. 근데 니네 그 집에 락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보면 성분표가 나와 있거든? 이 염기가 몇 % 정도 들어있냐면 5% 정도 농도로 들어있어, 보통. 5%밖에 안 되는데도 단백질이 이렇게 녹아. 그치? 그러니까 니네가 양잿물이라고 하는 게 수산화나트륨 원액이거든. 죽는 거야. 그치? 그래도 니네 혹시라도 애기들이 잘못 락스 먹는 경우 가끔 뉴스에 나오거든? 미친 듯이 병원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세척이라는 거 해야 돼. 다 씻어내야 돼. 빠른 시간 안에. 그치?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얘도 산과 마찬가지로 색깔은 다르지만 염기에다가 지시약을 떨어뜨리거나 리트머스 종에다 염기를 떨어뜨리면 어떤 염기든 동일한 색깔. 그래서 리트머스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 리트머스가 파란색으로 변하고 페놀프탈린 용액 같은 경우에 떨어뜨리면 원래 색깔이 없는데 붉은색으로 변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수산화 나트륨을 떨어뜨리던 수산화 칼륨을 떨어뜨리던 수산화 칼슘을 떨어뜨리건 다 색깔이 리트머스 종이라면 붉은색이 푸른색으로 변한다. 그래서 색깔 변화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색깔 변화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거. 산하고는 다른 색깔이지만 어쨌든 염기끼리는 다 같은 색이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지? 간단하지? 똑같아. 그럼 마찬가지로 염기는 누구 때문이라고? 수산화이온 때문이라며. 그럼 아까 산과 마찬가지로 뭐야? 염기성이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지가 확인하는 실험 똑같은 거죠.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에 거름종이는 전류가 안 통하니까 자, 거름종이에다가 질산칼륨이라는 전해질 수용액을 적셔.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질산칼륨 수용액에는 질산이온하고 칼륨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름종이를 적시게 되면 이 거름종이 표면에 질산이온하고 칼륨이온이 들어있을 거야. 그지? 그러면 양쪽에 전류 흘려주면 그 이온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전기 통하게 해주는 거야. 그 상태에서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올려놓은 거지. 그리고 그 가운데다가 이번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적신실을 올려놓는 거야. 그러면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속에는 나트륨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 들어있겠지? 들어있을 거야. 자, 그럼 여기 표시해 보면은 칼륨 이온 들어있을 거고 질산 이온이 이렇게 들어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C를 적셔놨으니까 여기에 나트륨 이온 들어있을 거고 수산화 이온 들어있고 이렇게 될 거거든. 자, 전류를 흘려주는 거야. 그러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자,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거고 음이온은 그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건데 보니까 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플러스 극 쪽으로 파란색으로 쫙 변해가더라는 거야. 그러면 자, 얘도 결국 누구 때문인 거야? 수산화 이온 아니면 질산 이온 때문에 색깔이 변하는 건데. 질산칼륨 수용액은 중성이에요. 중성이야, 중성. 얘네 액성이 중성이야, 그냥. 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수소 이온이 들어있으면 산성인 거고, 수산화 이온이 들어있으면 염기성인 거고, 수소 이온도 없고 수산화 이온도 없어. 다른 이온이야. 그럼 중성이야. 자, 그러면 어쨌든 파란색으로 변하는 건 얘네 둘 중에 하나 때문인데 아까랑 동일한 거야. 만약에 질산 때문에 파란색으로 변한 거라면 질산을 다른 걸로 바꿔. 뭐 예를 들어서 질산칼륨이 아니라 뭐 황산칼륨이라든지 탄산칼륨이라든지 다른 걸로 바꿔보는 거야. 그럼 얘 때문에 색깔이 변한 거라면 다른 걸로 바꾸면 색깔이 안 변해야 되는데 다른 걸로 바꿔봐도 색깔이 변하더라 이거지. 그럼 결국에는 얘 때문에 파란색으로 변하는 건 아니구나. 그럼 결국 누구 때문에? OH- 때문에 파란색으로 변하는 거고 파란색으로 변한다는 건 염기성을 띈다는 거니까 OH- 때문에 염기성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결론은 OH- 때문에 염기성이 나타나는 거다. 그지? 똑같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옆에 있으니까 먼저 설명하자면 그래서 우리 아까 산도 10만 나는 애들은 다 산이 들어있는 거라 그랬잖아. 염기도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자, 비누, 하수구 세정제 아까 얘기했지. 뭐 제산제 같은 데도 뭐야? 염기가 좀 들어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수산화 마그네슘 또는 수산화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게 소량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양치질 할 때 쓰는 치약에도 자, 탄산 나트륨이라는 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니네 그 아마 예시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석회가루. 자, 얘는 이제 주성분이 산화칼슘인데 이것도 우리가 염기로 칩니다. 왜냐하면 이 석회가루를 땅에다 뿌리잖아? 그럼 땅에 있는 수분하고 만나면서 얘가 염기가 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염기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적어줄 테니까 꼭 적어놔. 화학식만 봤을 때 염기인 듯 보이나 염기가 아닌 애들이 있어. 자, 잘 봐. 적어놔야 돼. 염기가 아닌 물질. 우리 그냥 알코올이라는 게 있거든. 알코올 우리가 일상생활 뭐 알코올 램프에 쓴다거나 술 만들 때 쓴다거나 할 때 쓰는 알코올은 에탄올이라고 하고 공업용 알코올은 메탄올이라고 하거든. 자, 에탄올이라는 애 있지. 아마 문제는 일부러 이렇게 화학식을 써놓을 텐데 에탄올에 화학식을 쓰면 C2H5OH라고 쓰거든. 보통 문제에서 이렇게 써놔. 그 다음에 메탄올이라고 하는 애는 원래는 얘는 C2H6O인데 일부러 이렇게 써놓는다고요. 그 다음에 메탄올도 자 얘는 CH3OH거든. 그러니까 얘도 따지면 CH4O라는 애인데 써놓을 때 이렇게 써놓는. 그럼 이렇게 써놓으면 봐봐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 OH를 갖고 있으니까 마치 얘도 염기처럼 보이지? 근데
OH 갖고 있어도 얘가 물에 녹았을 때 OH-를 내놔야 염기인데 얘네들은 이게 이온화 되지 않습니다. 요거 이온화 안 돼. 이온화 되지 않기 때문에 이 OH가 이렇게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얘를 염기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알겠니? 염기 요 두 개는 꼭 좀 참고로 적어 놓을 수 있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똑같아 이제 그럼. 아까 우리 산도 마지막에 가서 뭐였어? 강한 산과 약한 산을 구분한다 그랬잖아? 염기도 강한 염기와 약한 염기로 구분할 수 있어. 야, 요거 적는 시간 줘야 돼? 이거 나중에 한꺼번에 지금. 연기까지 끝내고 내가 찍을 수 있는 시간 줄게. 자, 저기 보면 이렇게 나와있지. 예를 들어 요 세 개 갖고 얘기하자면, 여기 지금 암모니아수까지 얘기하자면, 요렇게 세 놈. 얘네들 있지. 얘네들은 우리가 강염기라고 해. 강한 염기 또는 강염기. 얘네들은 강염기야. 그 다음에 요 암모니아수는 약염기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마찬가지로 산과 마찬가지로 염기도 강염기와 약염기로 구분하는 기준은 뭐야? 이온화가 얼마나 잘 되냐. 이온화가 얼마나 잘 되냐야. 이온화되는 정도야. 그래서 강산이든 강염기든 강자 들어가는 애들은 거의 100% 이온화가 된다고 보면 되고요. 약염기, 약산은 한 1%에서 2% 정도 이온화 된다고 보면 돼. 자, 이거 내가 이온화 되는 정도는 물에 잘 녹는 거랑 전혀 관계없다 그랬지? 예. 근데 실제로 수산화칼슘은 물에 잘 안 녹아. 근데 강염기거든? 반대로 암모니아수는 물에 겁나 잘 녹아. 근데 얘는 약염기지. 그러니까 강염기니 약염기니 뭐 강산이니 약산이니 나누는 기준은 물에 잘 녹는 거랑 관계없구나. 물에 잘 녹든 안 녹든 같은 양을 녹였을 때 녹인 애들 중에 얼마나 이온화가 되느냐 가지고 나누는 거야.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강염기랑 약염기를 같은 양을 녹이면 어때? 얘가 이온화가 100% 되니까 당연히 이온이 더 얘가 많이 존재하겠지? 그러면 강산과 마찬가지로 강염기도 뭐야? 강전해질이 되는 거야. 강전해질. 예, 강전해질. 그럼 약염기는 약산과 마찬가지로 뭐야? 약전해질 되는 거지. 이렇게 둘로 나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아까 정준이가 저기 테스트 본 거 질문했었잖아요. 니네 요 수산화칼슘을 물에 녹인 게 뭐다? 석회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니? 수산화칼슘을 물에 녹인 게 뭐다? 석회수. 그지? 뭐 얘네들의 성질까지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아. 그러면 성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공통된 성질은 수산화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만 양이온들은 다 서로 다르지? 이 양이온에 의해서는 뭐가 나타나는 거야? 염기의 특이성이 나타나는 거지. 그지? 염기마다 다른 성질이 나타나는 건 염기의 경우 양이온 때문이다. 양이온 때문에 서로 다른 성질 나타나는 거다. 음이온에 의해선 공통된 성질, 양이온에 의해선 서로 다른 성질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요거 빨리 찍어라. 됐어? 밑에는 안 찍어도 돼? 여기는? 휘인이 잘 적고 있냐?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그 중성에 가면 초록색이 되는 거예요. 아니 페놀프탈레인은 중성하고 뒤에 이제 정리해 줄 건데 산성하고 중성일 때 색깔이 없어. 그러니까 유일하게 염기성일 때만 붉은색을 띠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자, 그래서 여기 뭐 탐구 자료창 그래가지고 요거 뭐 산과 염기의 성질 나오는데 니네가 요거만 구분하면 쉽지? 이거 뭐 다른 거는 앞에 다 설명한 거니까 여기서 누가 산이고 누가 염기냐면 구분하면 되지? 묽은 염산, 식초, 레몬, 사이다는 산인 거고 나머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비눗물, 유리세정제, 소다는 이제 뭐야? 염기다 이거만 알면 되겠지?
그럼 얘네들의 성질 비교한 거니까 위에서 뭐야? 우리 여기 좀 정리돼 있다, 그지? 산성 띠는 애들과 염기성 띠는 애들. 근데 참고로 사이다는 우리 탄산음료라고 하지? 탄산이라는 산이 들어있는 거야, 탄산. 탄산. 항상 그거 약한 거예요. 약산이지, 약산. 그지? 그리고 우리가 먹을 수 있으면 다 약산이라 생각하면 돼. 레몬 먹을 수 있지? 아까 레몬 안에 시트르산 들어있다 그랬지? 약산인 거야. 식초, 아세트산 들어있잖아. 약산인 거야. 맞아? 염산 먹을 수 있어? 못 먹어. 강산인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돼. 묽은 염산은 먹을 수 있잖아요. 묽은 염산. 염산을 왜 먹어? 묽은 염산은. 묽은 염산이 강산이라고, 자샤. 묽은이란 말은 네. 식초는 따지면 묽은 아세트산이야. 그거 먹고 살아있는 사람 봤던 것 같은데. 그거 막 묽은 염산이라서. 아, 그래? 다음 주까지 묽은 염산 먹고 알려줘? 그거에 손이 아니까 뭐 의약품을 만들거나 이럴 때 염산이 이용되긴 하는데 그걸 직접 먹는 사람이 누가 있냐? 내 몸속에 가지고는 있지. 왜냐면 위액이 묽은 염산이거든, 강산이거든. 근데 니네에서 자주 그런 일은 아니지만 토하잖아. 오바이트 한다 그러잖아. 오바이트 하면 여기 되게 아프거든. 그 위액이 역류하면서 거꾸로 나오면서 여기 이 식도 벽이 다 허는 거야. 그래서 아픈 거야. 그리고 토하면 되게 시큼한 맛 나잖아. 그 염산 들어있어서 그래. 이제? 자, 아무튼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분류하면 나머지 성질들이야 뭐 앞에서 정리한 거니까. 그럼 요것도 하나 보자. 그러면 산하고 염기가 서로 성질이 좀 다른데 공통된 성질은 뭐야? 전기 통한다는 거지, 전기. 그지? 전기 통한다는 거. 둘 다 뭐다? 산이건 염기건 둘 다 전해질이라는 건 공통된 사항이다. 그지? 둘 다 전해질이라는 건 공통된 사항이니까. 왜냐면 전해질이라는 건 종류는 상관없잖아. 이온만 있으면 전류 통하는 게 전해질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개념 확인 문제가 1, 2, 3, 4, 5 나오는데 요거 잠깐 시간 줄게. 요거 후딱 풀고 나랑 그냥 맞추고 넘어갈게. 잠깐 시간 줄 테니까 그 1, 2, 3, 4, 5번. 그지? 책이 없는데. 너희는 내가 이렇게 화면 띄워놓으니까 화면 보면서 한번 써봐. 쓸 수 있는 거 한번 써보시고. 1번. 자, 산과 염기 이온화식을 완성하시고, 그지? 뭐 그냥 쓰면 되지. 얘는 Cl 마이너스. 자, 얘는 H는 플러스인데 여기 조그만 숫자 있을 때는 앞에다가 쓰는 거 이렇게 쪼개질 때는. 그 다음에 얘는 CH3, COO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는 얘랑 얘 합쳐서 쓰면 되지? 합친 거는 양이온 먼저 KOH 이렇게 쓰면 되고, 얘는 EOH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2번 OX. 산은 물에 녹아 H 플러스를 내놓는다. 맞지? 묽은 황산은 마그네슘하고 반응을 하지요. 산은 금속하고 반응한다 했으니까 틀렸고, 염기가 공통적인 성질 나타내는 까닭은 OH 때문이다. 맞고, 염기는 손에 묻으면 단백질 녹인 성질 때문에 미끌거린다 그랬지? 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은 염기이기 때문에 페놀프탈린 용액 떨어뜨리면 붉은색이 돼야 됩니다. 틀렸고. 자, 3번. 산과 염기의 전류가 흐르는 까닭은 그냥 이온이 존재하는 거죠. 어쨌든 종류 상관없이. 자, 4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써라. 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나왔으니까 이거 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산은 H 플러스 때문에 색깔이 변한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극조 색깔이 변해야 되겠다. 그지? 5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물질만 골라라. 붉은색 리트머스를 푸르게 변화시킨다. 누구야? 이거 염기 아니냐? 염기 고르란 얘기지? 비눗물, 유리세정제, 하수구 세정제가 염기고요. 자, 전기전도성이 있는 거는 전부가 되겠다. 그지? 전부. 마그네슘 리본 넣었을 때 기체가 발생하는 거는 원래는 염기도 되거든? 근데 이럴 경우 그냥 산만 고르면 돼. 그러면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고, 달걀 껍데기 넣으면 기체 발생하는 것도 산인 경우가 해당이 되지? 기디리가 됩니다. 맞아? 자, 그 다음에 넘기면 이제 지시약과 pH라는 게 나와. 그제? 야, 지시약이라는 거 말고 지시, 알려주는 약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용액을 만들었을 때 액성이라는 게 뭐냐? 액성. 수용액의 성질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배운 수용액이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혹은 중성이냐를 액성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거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것 가지고 그 액성을 알려주는 약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지시약이라고 한다. 이제 요거는 사실 외워야 돼. 자, 리트머스 종이 푸른색과 붉은색이 있는데, 자, 액성은 산성, 중성, 염기성이 있는 거야. 맞지? 액성은 산성, 중성, 염기성이 있는데 리트머스 종이는 푸른색을 붉은색, 그러니까 산성을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 염기성 용액 떨어뜨리면 푸른색 변하는 거야.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는 애가 있는데,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산성과 중성에서는 색깔이 없다가 염기성 용액에 떨어뜨리면 그 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맞아? 자, 그러면 페놀프탈, 자, 지시약이라는 게 원래 액성에 따라 색깔이 달라가지고 액성을 구별하는 건데, 얘는 뭐만 구별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염기성만 구별할 수 있는 거지. 염기성이냐 아니냐만 구별할 수 있는 거야. 얘를 가지고 산성과 중성은 구별할 수 없는 거지.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 여부만 구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메틸 오렌지라고 하는 애가 있대. 자, 얘는 산성에서는 붉은색, 중성과 염기성은 노란색이야. 물론 여기 지금 얘가 좀 더 진한 노란색이긴 한데, 니네 이거 육안으로 아무것도 없이 노란색이면 더 진한 건지 옅은 건지 모르지? 자, 얘도 중성하고 염기성의 색깔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럼 얘는 누구만 구별할 수 있다? 산성만 구별할 수 있는 거지. 산성이냐 아니냐만 구별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BTB 용액 같은 경우, 니네 BTB 용액 본 적 없지? 이 용액들은 말이야, 원래 본인들의 색깔이 있어. 메틸 오렌지 무슨 색일 것 같아? 오렌지색이지. BTB 용액은 갈색이야. 근데 걔네들을 예를 들어서 산성에다 떨어뜨리면 그 용액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하고요. 중성은 초록색, 염기성은 파란색. 그래서 이렇게 액성마다 얘는 다 변하기 때문에 BTB 용액은 모든 액성을 구별할 수 있다. 요건 그냥 암기해야 된다. 요 액성에 따른 지시약의 색깔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BTB가 원래 갈색이에요. 갈색. 갈색은 거기다 물 넣어주면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물하고 섞으면 그 물 색깔이 초록색으로 바뀐다는 거야. 그지? 공기 만나도 초록색. 공기 만나도 초록색 바뀌어요. 아니, 공기 만난다는 건 뚜껑 열어놓는다는 얘기잖아. 색깔이 변하진 않지. 근데 아예 오래 방치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근데 그 공기랑 만난다고 그럼 공기랑 만나면은 수용액이라 그랬잖아. 용액의 액성이라 그랬잖아. 용액. 공기가 용액은 아니죠. 기체죠. 그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니네 아마 교과서들에 보면 천연지시약이 있을 텐데, 보통 이제 천연지시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양배추 지시약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화학적인 약품 아니더라도 양배추도 뭐야? 액성에 따라 색깔이 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지시약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거야. 자, 얘는 그냥 색깔만 좀 외워두십시오. 자, 여기 보면은 뭐 자주색 양배추 가지고 이제 지시약을 만든 다음에 여러 액성을 띠는 액체들한테 이제 떨어뜨려 본 거지. 자, 정준아, 묽은 염산, 식초, 사이다는 산성이잖아. 맞지? 그 다음에 소다하고 수산화 나트륨하고 하수구 세정제는 뭐야? 그 색깔, 그지? 기억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산성에서는 무슨 색 띠는 거야? 붉은색 계열을 띠는 거고요. 염기성에서는 푸른색이나 노란색을 띈다 정도로만 그냥 암기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액성이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를 어떤 수치로 나타낸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pH라고 합니다. 자, 물론 pH가 지금 여기 써있지. 동화와 금성에만 나온다라고 돼 있으니까 너희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pH 정도는 나중에 어차피 니네 또 화학을 배울 거니까 알고 있는 게 좋겠지. 자, pH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원래는 이제 이 pH가 수소이온 농도 지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말 그대로 수용액 속에 수소이온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를 나타낸 거야. 야, pH는 0부터 14 사이의 값을 갖고요. 이제 뭐 사실 0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숫자가 작을수록 산성이 강한 거. 참고 반대 개념으로 pOH라는 것도 있어. 자, 니네 이 pH가 사실 어떻게 구하냐면 이게 뭐였더라? 마이너스
아니다. 미안하다. 내가 다른 거랑 헷갈려. 마이너스 로그를 배운지 모르는데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 이온의 몰농도라고 하는 거거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구해.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야. 1부터 14구나. 미안하다. 0이 된다. 그지? 큰일 날 뻔했어. 1부터 14 사이 갚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수용액 속에 수소 이온이 자, 니네 몰이라는 개념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정상적으로 고1 때는 안 배우니까 10에 자 마이너스 7승 몰이라는 게 이제 개수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수용액 뭐 1리터 속에 10에 마이너스 7승 몰만큼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하자 이거지. 그러면 그때 pH는 마이너스 로그에 10에 마이너스 7 이렇게 쓰거든. 그럼 이때 여기서 마이너스 7이 앞으로 넘어오면서 마이너스랑 만나면 플러스 7 되고 로그는 없어지는 거야. 뭐 상용 로그라 그래서 없어지는 거거든. 1이기 때문에. 그럼 이 경우에는 pH가 7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수용액 속에 수소 이온이 10에 마이너스 6승만큼 들어있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로그에 10에 마이너스 6 해가지고 얘는 pH가 뭐나 6 나오겠지? 자, 하나만 더. 10에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5승만큼 들어있으면 마이너스 로그에 10에 마이너스 5 해가지고 pH가 얼마가 나오냐면 5가 나오거든. 자, 그럼 봐봐. 이런 식으로 이제 요 값이 이제 pH 값인 거야. 그러면 봐라. 근데 10에 마이너스 7하고 10에 마이너스 6승하고 수소이온 누가 더 많이 들어있는 거야? 마이너스 6승, 자, 이 밑으로 갈수록 지금 많이 들어있는 거잖아. 그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어차피 니네 이렇게 계산하는 건 안 나와. 그러니까 결론은 수용액 속에 수소이온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pH 값은 뭐 한다? 작아진다는 거야. 그럼 작아지는데 pH 값이 1만큼 작아지면 수소이온은 몇 배가 늘어난 거야? 10배 늘어난 겁니다. 그지? 10배 늘어난 거지? 그거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 pH 값을 따졌을 때 그래가지고 보통 pH가 7이면 뭐라 부르는 거야? 중성이라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7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 뭐라고 한다? 산성이라고 해서 그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강한 산성인 거야. 반대로 7보다 큰 값을 가지면 뭐라 그래? 염기성이라 그래. 자,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 야, 그러면 중성이야. 우리 흔히 아시는 물이 중성이지 않니? 그러면 중성이어도 수소이온이 어때? 들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선생님 수소이온이 들어있으면 산성이라지 않았습니까? 자, 수소이온이 들어있는데 왜 중성일까 그러면? OH-도 사실 같은 양만큼 들어있어요. pH 반대 개념 pOH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원래는 이제 pH하고 pOH 합한 값은 항상 14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성이라고 해서 수소이온이 없는 건 아니다. 있는데 걔만큼 OH도 들어있다. 쌤쌤이 들어있어서 결국은 중성인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pH.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밑에 대표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의 pH들이 지금 예시로 좀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아까 위액 속에는 염산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액이 굉장히 강한 산성 띠는 거지. pH가 거의 1에 육박하죠. 그지? 한 2 정도 되거든. 그지? 얘는 한 2.5 된다는 얘기고 탄산음료 3.5 된다는 얘기지. 그지? 선생님이 탄산음료 되게 좋아하거든. 아침에 공복에 탄산음료 마시거든. 뒤지는 거지. 속 쓰린 거지. 그지? 안 그래도 밤 사이에 선생님 밤늦게 먹고 자거든? 그럼 밤 사이에 얼마나 소화를 시키겠어? 얼마나 위액이 나왔겠어? 지금 속이 쓰린 상태, 여기 위벽이 헐어있는 상태인데 거기다 아침에 탄산음료 들이부으면 그지? 다 망가지겠지, 그지? 내가 커피도 자주 먹잖아. 커피도 약간 산성 띠지? 그지? 선생님 위는 계속 산성을 띠고 있는 거야. 뭐 그래도 여기 이제 대표적인 애들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아까 소다용액 뭐 이렇게 앞에서 나왔었잖아. 베이킹 소다라고 하는 거. 주성분이 뭐야?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얘도 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 이제 베이킹 소다가 뭐 물하고 반응하면 수산화팀 생기고 막 이렇게 되거든. 그 다음에 우리 왜 흔히 산성비 내린다고 하지? 니네 산성비라고 하는 것도 기준이 있거든. 산성비 기준이 있어. 산성비는 pH로 얼마 이상일까? 5.6 이하일 때를 산성비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표시하자면은
어느 정도 되는 거냐? 한 요쯤 되는 거지, 요쯤. 그지? 커피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커피랑 비슷한 게 산성비다. 그러면 이 말은 산성비가 아니더라도 약간 못 뛴다는 얘기야. 산성 뛴다는 얘기지? 왜? 니네 공기 중에 뭐가 들어있지? 이산화탄소가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서 이산화탄소가 그 빗물에 녹으면 산성 뛰는 거야. 그래서 약간 산성을 뛰는데 니네 화석연료 많이 사용하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많아지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빗물이 더 산성을 띠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산성비의 기준은 pH가 5.6 이하인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 뒤에 넘기면은 그래서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산과 염기 그래서 나와 있지? 자, 방금 얘기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온실효과라는 걸 일으켜 지구가 따뜻하게 유지해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물질이거든. 근데 어쨌든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산화탄소는 또 산소에 비해서 물에 잘 녹으니까 얘네가 바닷물에 녹으면 어떻게 돼? 바닷물 속에 이제 수소이온이 많아지거든. 그러면 특히 이제 껍데기 갖는 생물들이 있지. 뭐 산호라든지. 그러니까 탄산칼슘이 주 성분인 애들이 탄산칼슘을 잘 못 만들게 돼.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서 산성을 띠면 뭐 그 화학 반응식까지 적진 않을게. 그래서 결국에는 바닷물이 점점 산성화가 되면 그지? 그것 때문에 그지? 그것 때문에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산호나 조개처럼 석회질 성분을 이루어진 껍데기 만드는 애들이 껍데기를 못 만드니까 결국 해양 생태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리고 당연히 이산화탄소 많아지면 비도 점점 어떻게 된다? 산성비가 된다. 이제 요 과정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개념 확인 문제 뭐 4문제 정도 나오고 뒤에 자, 내신 만점 문제 있지? 자, 요것이 오늘의 숙제가 될 겁니다. 실력 업까지 해서 숙제를 해오시고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이제 중화 반응 나가도록 합시다.